세게 때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불났습니다. 오늘 정기국회가 대회되는 날입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누차 밝혔지만은 4대강 국회가 된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이명박식 4대강 사업을 반대합니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철저히 반대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우리는 4대강 사업을 과거 역대 정권이 해왔듯 용수 치수 차원 그리고 특히 오염원 차단을 위해서 지리와 하천 정비 사업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전체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왜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다 끝마쳐야 됩니까? 시기를 조정해야 됩니다. 왜 모든 예산을 집중적으로 4대강에 퍼부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 우리 부모의 노인정책, 청년 실업 경제 모든 것이 뒤로 물려야 됩니다. 4대강 예산의 조정은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거듭 종교계와 학자 그리고 국민 70, 80%가 요구하는 과도한 보호와 준설의 조정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것이 이루어질 때 이번 처음으로 국회에서 법정기일 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청와대와 한나라당에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거듭 싸우지 않고 말로 국회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모처럼 대화정국에서 법정기일 내에 예산을 통과시키는 기록도 세우고 싶은 게 민주당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협력 바랍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개헌 문제가 적극적으로 대두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략적 개헌이 아니라 국가 백년 대계를 생각하는 개헌 문제의 논의가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정략적으로 특정인을 또 특정인을 막는 그러한 개헌 문제는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100일간의 정기국회 개회를 맞이하면서 우리 민주당은 일당백의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한 국정감사를 철저히 준비해서 우리 민주당 의원이 전원 국감 스타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서민경제 회복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일자리 창출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정기국회가 되기를 바라고 남북 문제의 해결의 장을 여는 그러한 국회가 될 것을 다시 한번 바랍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를 우리 민주당은 눈을 크게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계속 주변만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무슨 큰 성과를 내느냐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지만은 국민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드디어 어제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에서 몸통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상득 의원입니다. 우리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몸통 발언에 대해서 계속 주시를 하고 이상득, 박영준 라인을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다시는 민주주의에 역행되는 국정원의 민간 사찰, 총리실의 민간 사찰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촉구합니다. 절대로 이것은
오공유신으로 해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거듭 검찰에 요구합니다. 간이역에 내려서 나중에 국정조사나 특검을 불러 가지 마십시오. 종착역이 이제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에서 밝혀졌습니다.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어제 우리 민주당은 의원 연찬회에서 많은 주제를 놓고 토론을 했지만 특히 쌀 대란에 대한 염려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적정 재고 보유량이 72만 톤인데 150만 톤이 보관되고 있다고. 이제 한두 달 후면은 200만 톤이 넘습니다. 풍년이 들면 국민이 기뻐하고 농사를 지은 사람들은 추수를 기뻐하는데 이제 시름이 쌓여갑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내놓은 쌀 대책은 참으로 비효율적입니다. 매년 정부에서는 쌀 소비를 촉진한다. 하지만 쌀 소비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로만 쌀 대책을 생각 말하고 국민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굶어 죽는 세계에서 가장 영양실조가 심한 그리고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은 북한 동포에게 형제의를 발휘해서 최소한 5, 60만 톤을 북한에 인도적 혹은 경협 차원에서 제공을 하고 우리 농민들의 시름을 들고 북한 동포를 살리는 일거양득의 일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럴 때만이 지금 북중간에 급속히 가까워지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 속에서 한반도가 어려워지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그 첫걸음이 대북 쌀 지원, 과감한 지원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났습니다만은 청문회를 다루는 언론이 아주 대비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민주당과 야당 역대 최악의 인사라고 비판을 거듭했습니다만은 일부 중앙 언론에서는 청와대의 입장이나 후보자의 변명에 초점을 맞춤으로 해서 후보자들에 대한 제대로 검증과 비판을 소홀히 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 야당의 문제 제기를 부풀리기라는 그런 정치적 공세로 주장을 하면서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한 그런 언론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지방 언론이 용기 있는 보도를 한 것을 제가 지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사퇴한 그 다음 날 지난 30일 경남의 대표적인 언론사인 경남도민일보에서 편집국장 명의로 일면 하단에 반성문을 치렀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만 소개를 하면, 반성문 첫 번째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낭만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가 두 번이나 경남도지사로 재임하던 동안 경남도민일보를 비롯한 지역 언론은 그의 권력 남용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습니다. 중간 부분을 생략하고요. 맨 마지막 부분, 뼈저리게 반성합니다. 이런 일을 계기로 지방 권력에 대한 용맹스런 감시견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총망받는 인물, 권력이 큰 자리일수록 더 엄격한 잣대로 검증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잘 되고 좋은 내각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사전에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인사청문회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론에서 평소에 감시, 감독, 견제를 잘하고 인사청문회 과정을 가감없이 국민들한테 알림으로써 이런 행성을 잘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언론인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전병헌 정책위원장님 발언 있겠습니다. 어제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1984년 조지 오웰의 빅브라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소설 속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사반세기가 지난 2010년 대한민국의 빅브라더는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빅브라더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밝혀야 합니다. 검찰이 밝히지 않는다면 국민과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유야무야한 수사는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용납돼서도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나라당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겠다라고 어제 천명을 했습니다. 아울러 휴대전화 감청에다가 패킷 감청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휴대전화의 무분별하고 무차별한 감청도 모자라서 인터넷 감청까지 하겠다라는 매우 잘못된 방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국민 사찰 방지 전선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국민 사찰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휴대전화와 인터넷의 무한한 감청과 도청을 막기 위한 전쟁이 불가피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과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우리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야당의 노력에 대해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도 잠깐 이야기 한마디. 네, 강창일 의원님 준비해 오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이상급 애호서를 아주 공공연하게 하나전 전에서 밝혔습니다. 정부 한나라당이 난이 지방까지 콩가루 집안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지 않고요. 일단 저희들 얘기하는 것보다 한나라당 내부에서 얘기나 프레임턱도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이제 진실로 밝혀졌습니다. 원래 이 노자에는 성공 불가라고 공을 이룬다면 떠난다고 했습니다. 본래 이상급 씨는 정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동생 대통령 시켰으면 떠나는 게 도리였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지금 정치를 하고 계신데 당장 그 상황 중단하고서 정계 은퇴하십시오. 이상급 의원께 그 이명박 대통령이 성공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불법 사찰 문제 우리 당에서 여러 차례 특검 요청했는데 이제 닥쳐야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형을 볼보려고 자꾸 뒤로 빼지 마시고 불법 사찰 문제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당장 그 특검 수용을 가지고 국내 알 거리를 좀 줘야 되고 이제 후반기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이제 떠나갈 때 깨끗이 기타고 떠나가야죠.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장 이상급 상황 자신 이상급 의원께서 정계에 은퇴하십시오. 아주 충정어린 충고입니다. 예, 이상입니다.